무서운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의뢰인.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계단을 내려가면 인터폰을 켜보고 그 여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내려가면 혹시나 계단에서 마주칠까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위험한 이웃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주민들. 뭐 법적으로 뭘 원하냐고 해서 아니라고 그냥 병원에만 들어가서 좀 낫게 좀 해달라.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도 안 돼서 나왔어. 한 달도 안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저한테. 조용한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무법자.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 2년 전 어느 날, 막 이사를 끝낸 한 부부. 이삿짐을 풀자마자 아랫집을 찾았다. 이웃의 얼굴도 익힐 겸 친분을 쌓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아, 네. 저희도 엊그제 이사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이사 오신 분이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웃끼리 잘 부탁드려요. 선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잘 지내자. 위아래에 사는 두 부부는 사이좋은 이웃 사촌이 됐다. 며칠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우연히 위층에 사는 금지선과 마주친 선이. 선아, 학교 갔다 와? 안녕하세요. 선아, 이거 먹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아, 이거 다 먹어. 그럼 아줌마는요? 아줌마는 또 사면 돼. 그냥? 이웃에게 후회했던 금지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이 베풀었는데 이런 성격 덕분에 동네에선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층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여기다 하나 갖다 주고 팥죽도 끓이가 갖다 주고 이래요. 그랬을 때 온 동네 다녀서 다 지 있는 걸 다 이렇게 베풀더라고. 그렇게 학교 다녀왔습니다. 선아 왔어? 아이고. 이게 뭐야? 옆집 아줌마가 줬어. 아, 이런 걸 덥석 받아오면 어떡해. 내가 받아온 거 아니야. 그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주고 갔어. 그냥 준 것 치곤 너무 많았다. 엄마가 대신 갖다 드리고 올게. 응? 금지선이 준 사과를 그냥 받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박피해.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 당신 정말 왜 이래? 미쳤어? 웬일이래? 어디 갔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금지선. 자기야, 나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없어졌어. 혹시 못 봤어? 지선아, 우리 결혼식 안 올렸잖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무슨 소리야? 나 결혼식 때 얼마나 예뻤는데. 금지선 부부에게는 남모르는 갈등이 있었다. 금지선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야, 정말 왜 이래? 나 진짜 너무 힘들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어떻게 사냐? 자기 힘들어? 지선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아내의 병을 견디다 못해 떠나버린 남편. 남편과 이혼 후 금지선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선 씨네? 예전처럼 돌봐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증세가 악화된 것이다. 저기 지선 씨, 그 괜찮아? 지선이? 지선이가 누구예요? 아, 여기 있는 사람이 지선 씨지. 아니면 누구야? 나 지선이 아니에요. 나 하느님 딸이에요. 지선 씨, 왜 이래?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어?
나 지성이 아니라니까.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하네. 금지선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 새벽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쿵쿵대는 소음까지 고스란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유 진짜. 잠 좀 자자. 잠 좀. 자기야. 이 소리 이거 402호에서 나는 거 맞지? 여보, 윗집 여자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아.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요즘 동네에서 보면 이렇게 더운데 겨울 옷을 입고 다니질 않나. 계절과 동떨어진 옷차림을 하고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니네들 쓰레기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돼? 제정신이야? 그거 아줌마가 버린 거잖아. 조그만 게 없어 말대꾸야. 빨리 치워. 이거 다 치울 때까지 집에 못 갈 줄 알아. 알았어? 괜한 시비를 일삼고 실내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 동네 상점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웠다. 저기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실제 금지선이 사는 동네, 이곳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갖은 잡동사니를 모아서 집 앞에 쌓아두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물론 때론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이 오셨을 때 잡힐 위험이 닥치니까 이게 배관을 올라갔다가 이쪽으로요? 네, 이 배관이에요. 아, 저 위까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네, 3층까지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타는 걸 보고 저희 집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제가 문을 닫고 잠궈버렸거든요. 금지선이 살고 있는 집 앞은 더 심각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쓰레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풍겼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참아왔던 이웃들이 심각성을 느낀 사건은 따로 있었다. 그분은 버티다 못해가 그냥 나갔어요. 이사를 간다니까 이제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도배를 해놨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아무도 없는 집에 그 이사 가기 전에 그래 도배해놨는데 왜 이사 가냐고 욕을 하더래요. 며칠 후 동네의 한 편의점. 2,000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을 놀라게 한 손님은 바로 금지선이었다. 금지선의 상태를 알게 된 후 그녀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편의점에 와서 돈을 안 내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금지선이 자주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매번 뒤치다꺼리하기 바빴던 직원. 아줌마, 이러시면 어떡해요? 심지어 가게를 찾은 손님까지 괴롭힌 금지선.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를 뺏어 먹는 등 돌발 행동도 서슴질 않았다. 아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목이 말라서 그랬다. 왜? 나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우. 재수가 없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줌마 누군데? 무서워. 이 아줌마 진짜. 손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진짜 다시는 여기 오래만 진짜. 아우 씨. 죄송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지겠어요. 빨리 나가요. 빨리 당장 나가요. 빨리 나가라니까요. 참다 못한 직원이 금지선을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난 금지선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아줌마! 3개월 전에 당했던 폭행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골마갔구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막 힘이 세니까 한 3명이 여자분들 말리고 그랬는데도 한참 있다 뛰었어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오셔서 뛴 거지. 제가 한 3일을 알았어요. 막 누르니까 힘으로 막 제 앞에서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폭행보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더 무서웠다는 혜미 씨. 필요하세요?
저한테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겁나죠. 밤에 일하는데 특히. 모처럼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수단과 이혜미. 그러게 말이다.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덥더니만 오늘 어째 날씨가 꾸물꾸물하다. 응? 그러니까요. 날씨가 미쳤나 봐요. 또 시작이네 또. 거기 4층 아줌마! 좀 조용히 좀 해요! 항의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금지선. 엄마! 보고 싶어! 다시 돌아와! 아줌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금지선은 평소와 달리 금방 잠잠해졌다. 웬일이래? 오늘은 제정신인가? 아주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아이. 바로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망치. 이게 뭐예요? 다칠 뻔했잖아요! 이웃을 향해 스패너까지 던졌는데 진짜 미쳤어요? 안녕! 야, 내려와라.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나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망치하고 벤치를 저한테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제가 이제 뭐 여자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제 덤비니까 어떻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뭐 조금 이제 상처를 입고 내가 제재만 하다가 상처만 입고 그러다가 파출소 이제 신고를 했죠. 금지선이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파출소. 들고 불 피운다 이런 거. 약 3개월 동안 신고된 사건만 17건. 행패, 협박, 방화 미수 등 죄목도 다양했다. 고집 3건은 폭력으로 형사입건 시켜서 경찰서에 인계를 했고요. 나머지 따지면 14건은 현장 계도 뭐 술이 약간 먹은 상태에서 뭐 타인의 우려가 있어서 피해자도 처벌치도 원치 않으니까 귀가줬지 집까지 태워다 줘서 방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며칠 후 새벽 2시가 넘은 깊은 밤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잠이 깬 박피해. 뭔가 타고 있는 냄새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타는 냄새 같은데. 여보, 일어나 봐봐. 뭐 타는 냄새 안 나?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타나 보지. 아이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타는 냄새를 쫓다 보니 건물 바깥으로 나온 박피해. 그런데 지선 씨? 주차장 구석에서 불을 피우고 있던 금지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생일 축하. 금지선은 혼자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자칫하면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112죠? 여기 좀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잠시 후 빨리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니 또 아줌마예요?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빨리 나오세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형사님.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생일 파티는 해줘야지. 아들은 또 어디 있는데요? 나도 몰라요. 우리 아들도 남편도 다 어디로 갔나? 자꾸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나도 곤란해요. 세상 사는 게 정말 외롭고 곤란해. 데려가. 마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였다. 경찰분들은 해줄 게 없다.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고 시청이나 명상구에서는 진짜 저는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그렇게 신고만 전화를 그냥 하루에
두세 번씩, 심지어 뭐 7시, 8시 당직실로도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당직실에도 이렇게 이렇다. 근데 그 대답이 그냥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 해보세요. 그게 다니까. 현재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금지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금지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금지선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금지선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당장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태라서 빨리 저희가 시군구청장으로 그날 119 통해서 입원을 시킨 거예요. 보호자의 동의를 설득을 해서 저기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지속 치료를 하도록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금지선이 사라진 후 평화를 되찾은 마을.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몰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병이 뭐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속에 이제 앙금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러지 않을까.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현재로서는 그 치료가 깨끗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같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감정도 많이 상했고 둘이. 그리고 또 겁도 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이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거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네. 금시처럼 가나구청장 권한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심사를 해서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웃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걱정도 없겠지만 이분만의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금시가 퇴원하더라도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생소한 게 지역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또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164곳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관할 정신보건센터에 연락이 되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앞에도 잠깐 이지혜 씨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물론 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 주민이 무조건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해서 신고를 하고 잡아가라 라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이자 폭력입니다. 그렇죠. 나만큼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격리시키자라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자.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편견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정신장애는 일단 재활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